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십견입니다. 어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나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오십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십견 하면 나는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악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악명이 높냐면 많이 아프고 잘 낫지 않아서이죠. 오십견이라고 하면은 50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50이 안 된 분들한테 오십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요, 70 되신 분이 오십견 증상으로 와서 오십견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내가 나이가 70인데 무슨 오십견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오십견이 딱 50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중년이나 노년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거보다 훨씬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의 대표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깨가 아프죠. 아프고 안 올라갑니다. ROM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깨 관절의 가동각이 줄어들어서 어깨를 들어보세요 하면 겨우 여기까지 든다든지, 억지로 드는데 여기까지 든다든지, 원래는 이 팔이 귀에 가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십견이나 그 의심되는 증상으로 오신 분들은 어깨 들어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마중 나가죠. 왜? 팔이 안 올라가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십견을 진단하거나 할 때는 거울 보고 머리를 고정하고 팔을 들었을 때 귀에 닿지 않으면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아주 키포인트로 여쭤볼 때 뭐라고 하냐면 자다가 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잠을 자다가 이렇게 뒤척이는 순간 어깨가 부서지듯이 아프다, 찢어지듯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십견은 우리가 동결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영어로도 frozen shoulder, 어깨가 얼었다는 말이죠. 병명으로 하자면 유착성 활액낭염, 유착성 피막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유착이란 말이 뭡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조직끼리 들러붙는다는 얘기예요. 들러붙어서 이거 움직이려고 하면 이게 틀어지면서 아까 어깨가 부서지게 아프다, 어깨가 찢어지게 아프다, 마치 살얼음이 얼었다가 다시 녹을 때 빠지직 하면서 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어깨에 통증을 일으킨다고 보면 거의 비슷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여기가 어깨가 유착되고 굳는 것인가? 의심되는 거는 거의 두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겁니다. 아주 몇 도씩 차가워지는 건 아니지만은 젊을 때, 소아, 그 다음에 청년일 때에 비해서 우리 몸의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는 게 그 원인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의 윤활 성분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윤활해 주지 못해서 이 조직끼리 자꾸 들러붙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또 한 가지는 뭐냐, 활동이 줄어드는 것. 청년 시절에, 유년 시절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뛰어놀고 어린아이들 보면 막 팔도 들고 깡충깡충 놀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어른이 된 이후에 이 팔을 위로 올릴 일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활동의 저하, 체온의 저하, 윤활 물질의 저분비 부족, 이런 것들이 오십견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오십견의 원인은 2차성으로 어떤 어깨에 부상이 왔어요. 회전근개라든지 어떤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움직이면 아픈 이런 질병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활동이 현저히 줄었을 때 또 2차성으로 오십견이 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이 왔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령 치료를 받지 못해도 스트레칭을 열심히 꼼꼼히 성실히 잘하면 나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50결이 아까 악명이 높다 그랬죠. 치료해도 치료기간이 굉장히 지루해요.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내원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한테 50견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오면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치료를 그만 받게 되더라도 다른 곳이라도 꼭 가셔야 된다. 반드시 치료를 나을 때까지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만큼 50견은 통증도 심하고 불편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진다. 하지만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나을 수 있다. 안 낫는 분들이 아주 적은 확률로 있기는 있어요. 이분들 대부분 보면 치료 조금 받다가 포기했다가 치료 조금 받다가 포기했다가 이렇게 해서 2, 3년씩 이걸 방치를 하면 결국 이렇게 고착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한테 50견이라는 증상이 생겼다.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의료기관 가서 꼭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50견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죠. 어깨가 안 올라간다. 자가 진단은 하지 마시되 내가 혹시 50견이 아닌가 의심되는 분들은요, 어깨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깨를 들 때 거울 보면서 머리를 고정하고 머리가 어깨 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팔만 들어서 이 내 팔이 귀에 닿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과정에 통증이 엄청 심하다. 이럴 때도 50견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을 자다가 돌아 눕는데 어깨가 막 부서지게 아파서 잠을 깬다. 이때도 50견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깨를 뒤로 돌려서 열중시옷 자세를 할 때 견갑골, 날개뼈라고 하죠.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아니면 아예 열중셔도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50견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생활 할 때 팔이 이렇게 위에 안 올라간다든지 너무나 아프다든지 하면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렇게 진단하려고 애쓰거나 오해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받으시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트레칭인데요. 50견 스트레칭 그 첫 번째는요,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까지 벽에다 먼저 짚고 여기서 손가락 사다리, 손가락을 이용해서 조금씩 올려 봅니다. 올리다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춘 다음 멈춤 동작 10초. 또 내렸다가 같은 동작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사다리 타기, 멈춤 10초.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올라가는 데까지 올린 다음에 무릎을 굽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팔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죠. 통증이 생기는 구간에서 멈춤, 그리고 다시 제자리. 팔을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서 짚은 다음 무릎을 낮춰주면 팔을 올리는 것과 같은 동작. 이렇게 해서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었다가 다시 풀어주는 이런 운동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상체를 숙인 다음 어깨가 힘이 들어가지 않게 유지하고 이 생수병을 빙빙빙빙 돌려줍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어깨 관절을 이완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린 다음 반대로, 이게 통증이 없다 싶으면 500ml를 1리터로 올려주고 점점점 중량을 늘려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 관절이 이렇게 이완되도록 쭉 늘어뜨린 다음에 볼병을 돌려주면 되고요. 또 반대로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혹시 50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